네, 안녕하세요. 지구의 지킴 배움부터 원종훈 대표입니다. 자, 앉아서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좀 하려가지고, 네. 우선 이렇게 주말 오전에, 이렇게 주말부터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선거 내년 이제 올해 총선이 있고 또 올해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 지지배가 어떤 활동들을 해왔고 또 저희 지지배는 또 어떤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저희가 내부 148명 회원들 상대로 선거 쓰레기 인식 결과 조사 결과를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제안하는 3가지 입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관련된 입법안과 그다음에 온라인 공보물의 도입 그리고 선거 공용제의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선거 쓰레기 인식 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은 저희 내부에서 선거 쓰레기 인식 조사를 하게 된 계기는 지지배 내부 구성원들은 선거운동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불편들을 느끼고 있는지 또 기존의 선거운동 방식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저희가 이제 온라인 공보물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온라인 공보물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에 대해서 저희가 나와 있는 기초 자료가 없다 보니까 우선 내부 회원들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해봤고 그래서 저희 활동가 주변의 지인들이나 가족들, 친구들을 합해서 총 148명을 이제 조사 대상으로 삼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본 수가 작아서 이제 성비 차이나 또는 이제 지역 차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편중되어 있는 데이터라는 점에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선거 쓰레기 홍보 수단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선거운동 홍보 수단에 대해서 이제 많은 홍보 수단들이 있는데 벽보도 있고 현수막도 있고 공보물도 있고 하는데 과연 우리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어떤 홍보 수단이 이제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또 어떤 홍보 수단에 좀 불쾌함을 갖고 이것들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았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이제 뭐 벽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보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많이들 느꼈고 특히 홍보자를 선택할 때 영상 매체나 뉴스 기사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그 다음에 이제 공보물을 선호하게 되는데 반대로 이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홍보 수단은 현수막과 명함이 상위권에 올라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유권자들은 정보를 많이 주는 걸 선호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수막이나 명함 같은 경우는 단편적인 정보만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들을 알 수 없지만 영상 매체나 뉴스 기사 또는 이제 벽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보물 이런 것들은 후보자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후보자의 공약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는 수단을 이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수막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많은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선거 홍보물에 대해서 투표를 해달라 했고 현수막이 가장 최대를 하였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조사를 하게 된 계기는 선거 현수막에 대해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공익감사 첨부를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편중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 현수막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게 가장 환경 문제가 심각한 홍보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선거 현수막에 대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가장 높은 현수막의 홍보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수막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쓰레기도 분류해서 버려야 된다는 게 활동가 일반 쓰레기 분류해서 버려야 된다. 일반 쓰레기 분류해서 버려야 된다. 그다음에 유세가 끝난 후에는 80%가 보면은 응답자분이 설치한 자가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선거 명함 및 공보물 재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여쭤보았는데
이제 사실 종이상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37.8%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30.8% 됐다, 30.8%가 된 겁니다. 즉 사실 선거 명함이나 공보명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자의 편의에 따라서 뭐 종이 코팅이라든지 또는 재활용이 어렵게 만드는 그런 처리 방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좀 재활용이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보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또 대부분 이제 온라인 공보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고, 대부분의 활동가들은 현수막이 가장 큰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고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명함이나 공보물 같은 경우에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인식에는 진짜 재활용이 안 되는 명함과 공보물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질에 대해서 좀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재활용을 좀 용이하게 제작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온라인 공보물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총선 전에는 적어도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선거 형수가 입법 개선하는 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로 이제 저희는 이제 형수막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파고든 게, 선거법 276조에 보면 사실 이 선거 형수막은 게시자가 철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과태료 처분을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내겠습니다.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20여 개 이상의 이제 지자체와 선관위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조사해보니 거의 모든 지자체가 5개가 홍보 관리부서에서 이거를 자진 철거해서 지자체 예산을 들여가면서 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선관위가 이거에 대해서 철거 명령에 처분하는 경우는 이제 서울시 영등포 선관위 외에는 저희가 한 20여 개, 30여 개의 지자체를 조사해봤는데 그런 경우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고,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분당구청에서 이거에 대해서 현수막에 대해서 철거 요청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선관위에서 어떤 철거 명령이라든지 과태료 처분하는 기록이 없어서, 이런 것들은 사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고, 그래서 사실 선관위 내에서는 공직선거 지원단이라고 해서 그런 선거 기간이나 또는 선거일 후에 어떤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엄연히 선거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해야 되는 문제인데, 선관위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제 내부 활동가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내부 활동가분들 힘을 합쳐서 450인의 연명인과 함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11월 30일 날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이제 결론은 나진 않았고, 감사 청구를 하게 되면 결론이 보통 한 6개월 정도 이상 걸린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는 이제 감사 청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왜 지자체가 돈을 들여서 자체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는지 보면, 이 법령 자체가 지체 없이라는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시적인 기한이 없다 보니까 지체 없이 일주일 뒤인지 한 달 뒤인지 이거를 알 수 없다 보니, 선관위에서도 이 게시자에게 철거자 게시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려면 우선 게시자한테 철거 시한에 지정한 철거 명령을 내려서 언제까지 철거를 하세요 라고 명령 후에 그 명령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데, 근데 지자체 같은 경우는 현수막이 있으면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든지 또는 주민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관위의 어떤 과태료 처분이나 선관위의 철거 명령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철거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에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현수막 그거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처리해줘 라는 인식을 갖게끔 합니다. 저희가 실제로도 이제 정당에 전화를 해봐서 선거 이후에 현수막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물어봤더니 그건 지자체에서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라고 답변이 왔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선거법 위반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선관위나 또는 지자체에서도 이제 아무런 지적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가장 폐기물 문제의 가장 근본은 오염자 부담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염자가 또는 이제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제 소비에 대한 책임을 사실은 정당과 후보자들이 져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소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공공에 결국 떠맡기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철거시라는 명문화해서 지체 없이가 아니라 선거일로 일주일 이내 또는 이제 일주일 이내가 좀 짧다고 하면 2주일 이내로 변경을 해서 이제 만약에 2주일 이후 또는 일주일 이후까지 철거되지 않은 상수막이 있다 하면 바로 그냥 가태료 처분이 가능하게끔 바꿔야 된다고 제안을 하는 드리는 말고 또는 이제 현수막 보증금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수막을 게시 또는 이제 철거시라는 명문화해서 뭐 가태료 처분을 한다 해도 대형장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태료 물고 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수막 보증금제 실시를 해서 현수막을 게시할 때마다 일정 부분 처리나 철거에 필요한 비용들을 징수를 하고 이거를 자진 철거했을 때는 게시자한테 보증금 형식 돌려주지만 자진 철거하지 않았을 때는 그 비용을 가지고 지자체가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것이거나 철거 비용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어떻게든지 간에 사실 게시자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저희의 이제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공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온라인 공보물 같은 경우는 이제 공보물이 이제 많이 집집마다 많이 가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거일만 보고 이제 다른 폐지함으로 버려진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보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량과 이를 생산하기 위해서 훼손해야 되는 산림을 생각해보면 사실은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 절감 탄소 중립 가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역행하고 있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녹색연합에서도 다시 조사를 했는데 온라인 공보물에 전환 찬성하는 분들이 43% 이상이 되고 저희 또한 60% 넘는 이제 응답자들이 온라인 공보물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온라인 공보물 전환에 대해서 사실 국회에서도 시도를 진행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에 보면 이제 온라인 공보물을 이제 만들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제 전자적인 방식으로 공보물을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개정안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이러한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보물 발송은 세대별로 하기 때문에 세대형 모두가 다 온라인 공보물에 찬성을 해야지 세대의 종이 공보물이 안 가는 것이고 만약에 한 분이라도 그 세대형 중에 한 분이라도 종이가 받고 싶다면 결국 그 세대로 종이 공보물이 가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온라인 공보물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은 세대별로 공보물이 가는 게 아니라 세대원별로 공보물이 가게끔 그런 시스템을 전달 방식을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3년 1월달에 사실 중앙선관위에서도 이 공보물에 대해서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아예 선거 공보를 이면으로 제안을 해서 정말 이제 뭐 전과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학력이라든지 뭐 경력 이런 것들만 아주 기초적인 정보들만 공보물에 담고 그 외의 것들은 뭐 온라인에도 사실 지금 온라인에도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온라인을 통해서 참고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에 공식적으로 이제 개정 의견을 내놓기도 했었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것이 이제 온라인 공보물에 대해서 이제 선택 가능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그러나 이런 시스템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정보 취급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별도의 또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13년 1월 달에 중앙선관위에서 제안한 내용처럼 공보물의 매수를 제한하되 그 공보물의 QR코드를 이제
QR코드 제공해서 자세하게 정보를 알고 싶은 분들은 QR코드를 찍어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는 게 어떠느냐는 그런 제안을 하겠다는 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공보물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고민하는 부분은 정보 취약계층, 특히 고령 유권자들은 과연 어떻게 고령 유권자들은 이런 온라인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는데 고령 유권자들이 과연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온라인 공보물을 발송하기 위해서 연락처라든지 휴대전화 번호에 개인정보 수집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수집하고 이용하는 과정을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 것이고 보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대 모든 구성원이 동의해야지 세대원 중에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종합 공고를 가기 때문에 전자는 시스템 자체를 세대 원별로 바꿔야지 사실은 온라인 공고물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토론 시간에 좀 더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선거 공영제 관련해서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선거 공영제라는 것은 국가가 선거 운동을 비용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15% 이상이면 전액 보전해주고 있는데 그런 전액 보전하는 내용에는 인쇄물, 벽보나 공보물에 대한 제작이라든지 또는 현수막 등의 설치, 교체 이런 비용들 또는 공개연설을 위한 차량 선거 운동에 관련된 모든 비용들을 사실 득표율 15%나 이상만 넘으면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물론 이런 제도가 헌법에도 보장이 돼 있고 또 정책 선거를 좀 변경할 수 있게 돈 걱정 없이 그냥 선거 운동하는 데 집중해달라는 그런 취지는 좋으나 문제는 선거 공영제 현재 환경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득표율 15%가 넘으면 전액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실 후보자들 특히 대형 정당 입장에서는 당선을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홍보물을 써야지 어차피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니 최대한 당선을 위해서 많은 양의 홍보물을 쓸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런 제도입니다. 또한 이 선거공영제 지금의 제도가 어떤 재질이라든지 또는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한하는 그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환경을 좀 우선시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비용을 최대한 많이 들여서 가장 많이 홍보 효과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선거 공영제, 선거 비용 보전 제도가 동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전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도 재생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자 이건 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사무처나 이런 데서 보면 친환경 재료의 단가가 높은데 만약에 친환경 재료를 사용해서 재생제를 의무화한다 그러면 재생제를 사용해서 결국에 그 재생제를 사용하는 만큼 다른 선거 비용을 쓸 수가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에 재생제를 쓴다거나 또는 이제 페트를 재활용하는 원단을 사용한다거나 PLA 이런 재료를 사용한다고 하면 그 재생제를 사용하는 만큼의 증가 비용을 추가적으로 보전해주자 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제안들이 사실은 기재부나 또는 선관위에서는 너무 많은 선거 비용들이 나갈 수 있다. 이것도 결국 국가의 세금에서 나가는 것인데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비환경 재료라고 하는 저희는 그러니까 재활용이 되게 어려운 재질들로 만들어진 비닐 코팅이라든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그런 재활용을 어렵게 해서 만들어진 홍보물에 대해서는 선거비용 보전에서 대상에서 제외를 하거나 또는 만들 수는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수량 제한을 둬서 한 200명만 찍고 그 이상 찍으면 선거비용을 아예 보전해 주지 않겠다. 초과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는 방향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점이 과연 물론 환경이라는 저희의 어떤 중요한 가치도 있지만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정치 참여, 그리고 선거운동의 자유의 이것도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 참여의 자유라는 것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과연 이 어느 권리를 우선시해야 되냐 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선거비용 보전 같은 경우에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거비용을 보전을 안 해주겠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그만큼의 여력이 된다 그러면 써도 저희가 제안하는 분량에서는 저희가 제안하는 제도에서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정당들의 참여율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자유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제도를 마련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게 된 거고, BC가 꺼졌는데, 그 다음에 선거운동의 참여자들을 과연 어떻게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정당이나 사실은 관련된 업체라든지 후보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은 공감을 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구나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과연 도입을 이런 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찬성을 하실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이거에 대해서 환경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 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3가지 정도의 입법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고, 이 개선한 입법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거나 또는 이제 이런 부분 좀 미흡한 것 같다, 또는 좋은 것 같다는 부분은 향후 이제 토론회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디자인 일을 하면서 선거운동 현수막 공부를 납품을 한 10년 이상을 해왔었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는 걸 알고 그 중에서 사실은 정치인들에게 정말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정말 실천 가능한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래도 선택할 수 있는 건 그래도 단체복을 새로 만들지 않게 하는 것 정도는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 저희가 2년이 다음 사람들이 조금 모여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좀 시작을 하게 됐고요. 아마 올해는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렇게 큰 성과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좀 가능성을 탐색해보고 이제 25년 지나면 26년부터 한 2년 동안 선거가 돌아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올해 이렇게 좀 후견 선거니까 좀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후견 선거 때 시도를 해보고 이제 25년 동안 좀 전략을 가다듬고 한 26년, 27년 때 이때 또 지자체와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선거들이 또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때 좀 본격적으로 좀 큰 일이 좀 가능할 거라고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군소정당까지 모두 계산하기 힘들고 양대 정당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아직 선거구가 설정은 안 됐지만 기존에 있는 선거구랑 그리고 이제 공직선거법상에 보면은 후보자, 그다음에 사무장이랑 선거 단체 운동원들까지 하면은 한 13,000벌 정도가 돼요. 양대 정당을 전국으로 기준했을 때. 그러면 사실은 수도권에 있는 군소정당들 혹은 지방에 또 지금 정당들이 또 몇 개가 있는데 하면은 이 13일 동안 있는 옷이 13,000벌 이상이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 문제는 이 옷에 있어서 열전사 방식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걸 뜯어낼 수가 없어요. 그냥 부직부직으로 바로 가는 이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열전사 방식을 쓰다 보니까 이걸 뜯어내서 재활용을 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 옷이 13일만 입고 버려진다는 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이 옷을 어디에 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 비용으로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후보자가 어디에 기증을 해버리면은 사실 이것도 문제가 생겨요. 옷도 사실은 그냥 쓸 수 없는 데가 기호 이름 다 적혀 있지만 또 그러니까 세금으로 샀던 옷이잖아요. 세금으로 후보자가 산 옷인데 이거를 후보자가 다시 국내에 기증을 한다? 이것도 사실은 공직선거법상에 조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활용한다고 하는 후보들 중에는 외국으로 보낸 후보들이 몇 명 있어요. 정말 제 유튜브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정말 꼴 보기 싫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게 지금 1, 2 써져 있고 이름 써져 있는 파란색, 빨간색 옷을 탄자니아에서 누군가가 입고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세계 지금 15위권의 국가가 할 일인가? 이거는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러면 단체복을 만들지 말아 보자. 단체복을 안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걸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13,000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티셔츠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옷 같은 경우는 물의 소비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플라스틱이나 원단에 비한다면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는 것보다는 물 쓰는 걸 계산하는 게 조금 임팩트가 크고, 그 물이 한 3,300만 리터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저 13,000벌의 티셔츠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저희가 여주시민이 비슷해. 여주시민이 1년 동안 쓰는 물의 양을 13일 동안 입고 버려지는 옷을 만드는 데 쓰여지고, 이런 자원 소모의 문제도 있고, 저희는 그러니까 쓰레기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입지 않는 것, 중고 의류로 이제 헌옷으로 폐기돼야 될 옷들, 그런 옷을 가지고 선거 단체 운동복이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자라는 기획을 하고 있고요. 간단합니다. 사실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옷이 이게 지금 저희가 단체복을 입었던 거를 받았는데 그냥 이렇게 인쇄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원래 단체 로고가 있었어요. 이렇게 티셔츠에. 그럼 어차피 13일 동안 입는 거니까 그러니까 열전사 방식 똑같고 이게 그 디자인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옷을 한다고 하면은 뭐 어렵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13일 동안만 입을 거고 13일 동안 입고 버려질 거니까 저희는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드리고 뭐 이게 좀 처음에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그 위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쇄가 돼 있는 부분들을 열전사로 덮어버리면 보이지 않고 또 이게 그 그러니까 똑같죠. 기본적으로 선거 단체복 만드는 방식과 똑같고 13일 동안은 충분히 문제 없이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도 옷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가가지고 저도 어차피 테스트할 좀 해서 다니고 있고 저희가 좀 그럴싸하게 소개해야 되는 명확한 문제 인식과 실천 가능한 해결 방법을 바탕으로 설립된 비영리 스타트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썼지만 좀 멋있기는 하네요. 그리고 제 본업이 디자이너입니다. 그리고 내가 녹색 서울시민위원회에서 간담회 발표를 했던 자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현수막을 사실은 오래 일을 해봤는데 사실 광고보다는 미디어 역할을 조금 봐요. 미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면은 현수막 전체가 이거는 저희가 선거에서 사용되는 물품들 저희 제가 얘기했던 걸 바탕으로 했는데 건물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법상으로도 크게 제한은 없어요. 건물에 붙이는 거는 아무렇게나 붙여도 되고 또 후보 사무실에 붙이는 것도 있고 내부 사무실도 가능하고 또 올해가 법이 바뀌는 것 같은데 그 후원의 사무실이 있어요. 후원의 사무실도 외벽에 현수막을 붙이실 수가 있어요. 물론 그 후원의 사무실이라고 쓰여있지만 어쨌거나 용도는 다들 아시는 대로 그렇고 명함 같은 경우가 의정활동 보고는 예비 후보자인데 후보자에서는 전체 보내는 건 아니고 전체 구역의 유권자들에게 사실가 정해졌고 명함 같은 경우가 저희가 예전에 리포팅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리포팅을 나갔는데 그때 후보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후보자 쪽에 대해서 말하는 게 나눠주면 사실 버리잖아요. 후보팅이 아니고 지금 찢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어려워졌는데 이게 별 문제 아니거든. 내가 죽고 이 사람이 버리던 거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얼굴이 찢어서 버린다는 게 그게 너무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실패해서 그래서 여기가 명함 같은 경우에는 코팅을 안 해서 나가실 수 없어요. 무조건 코팅을 해서 나가고
뭐또 현수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물면허가 건강한 소금 안에 포함하는 것까지 사냥 같은 경우도 있고요. 공부활동 같은 경우에는 뭐 운동화 구두도 있고 그다음에 티켓 판넬 들고 다니는 판넬 같은 경우에 으드락이라는 발포 폴리스티렌 이걸로 만들어서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료들마다 재활용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발포 스티렌이니까 사실은 스티로폼과 똑같은데 어떤 자료들은 이거 발포 스트레이가 가능하다. 또 어떤 자료들은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내놓긴 해요. 내놓으면 가져가긴 하는데 뭐 재활용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잘 모르겠고 또 거리 연수막 같은 경우에는 총 수량은 정해져 있어요. 각 동마다 2개씩 정해져 있긴 하지만 교체 개점에 제한이 없는데 이게 전체를 봤을 때 선거 과정에서 14일이잖아요. 우리가 13일 동안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나가고 공고랑 공고는 그 전에 다 픽스가 돼서 만들어서 나가요. 네, 저희가 10년 동안 대선이랑 국회의원 선거를 해본 결과가 이기나 이 13일 동안 의제가 한 번에서 2번 정도 다 바뀌어요. 분위기가. 근데 이거를 공고나 벽보에는 담을 수 없고 또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지역 선거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타겟이 좀 동일하게 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만약에 이 13일 동안 정말로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의 기습이라든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거를 반영해서 유권자들한테 자신의 의사를 알릴 수 있는 게 사실 길에 걸리는 현수막밖에 없는 거긴 해요.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한다고 하면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에 자기가 원하는 세대에 타겟이 하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의제가 바뀌고 좀 지역마다 또 이게 바뀌어요. 지역마다 처음에 13일 시작할 때는 야 우리 지하철을 만들자 했다가 일주일 지나면은 나 차라리 한신센터 나갔습니다. 한신센터로 가세요. 이렇게 주요 공약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구체 개정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한 번, 두 번 정도는 바뀌다 보니까 또 이 제가 현수막을 뭐 디자인하는 입장이긴 한데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저는 투표 동료 현수막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없었어요. 사전 투표가 처음 생겼을 때는 없었고 사전 투표가 생겼을 때가 그때 모 정당에서 자기가 유리하다니까 거기서 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양대 정당들이 다 걸긴 하는데 그건 정당에서 거는 거니까 사실은 선거법하고 관련 없는 문제고 그 정당 활동과 관련 없는 문제고 또 이 사전 투표 현수막이 정말 필요한 걸까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뭐 사전 투표를 하러 가는 길에 뭐 걸려있긴 한데 선거법에 선거랑 관련이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후보자가 지출하는 게 아니고 정당에서 지출하는 거. 그래서 투표 전날에도 마찬가지로 투표 동료 현수막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산했을 때 국회의원 후보 한 명이 한 102kg 정도의 현수막에 들어간 폴리에스테르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전체 251곳을 했을 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대 정당만 기준으로 해서 좀 계산을 한 거고 근데 사실은 이 사람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이 106톤인데 전체 국내 배출량이 6억 톤이 넘어가거든요. 이게 현수막만 가지고 했을 때 이것도 되게 많이 계산을 했어요. 거리 현수막 2번, 거리 현수막 한 번 바꾸고 또 투표 동료 현수막, 투표 동료 현수막까지 계산을 했으니까 아마 이 정도라고 계산을 했었고 현수막 쓰레기의 양을 이거는 그냥 숫자적으로만 계산을 한 거예요. 적어도 9D로 이렇게 계산을 못하고 폴리에스테르 150대라고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컨테이너에 한 2.5대 정도 분량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계산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많다 적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개인마다 좀 생각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기준마다. 사실 저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양이다라고 좀 보고 있었거든요. 또 제가 토론에 앞서서 의식부분의 내용도 있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환경이라는 문제가 사실은 후보자들은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만 기준으로 해서 본다고 하면 내가 이 환경적인 활동을 해서 이게 투표가 될까? 아니면 다른 아젠다가 더 표가 될까 생각했을 때 사실 환경을 조금 뒤로 밀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보인 거는 그냥 환경이 지하철을 만들어주시면 되니까 환경과 지하철이 있으면
우리 지역의 편성의 수량을 20% 축적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지하철역을 그랬습니다. 그 계산을 해보면은 사실은 솔직히 저 같아도 지하철역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정치라는, 그러니까 선거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정치가 아닌 선거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 또 이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드는 곳들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생지를 쓴다, 또는 어떤 그런 미네랄이 섞인 그런 돌가루가 섞인 이런 것들을 쓴다는 것은 그거를 인쇄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업체가 사실 많지 않아요. 어차피 뭐 종이니까 우리가 종이는 어차피 재활용이 되는 거고 종이는 나쁘지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후보자도 내가 좀 친환경적인 걸 만들고 싶다 했을 때 사실은 이 지역 안에서 돈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지금 여기가 용산구에 나와서 저 멀리 구로구에 있는 업체한테 내가 돈을 줘봐야 의미가 없어요. 내가 용산구 안에 있는 사람한테 이거 발주해야 그 사람 가족 4명은 그래도 대표가 될 거니까. 이게 사실은 지역 안에, 자기 지역구 안에 친환경 상품을 만드는 업체가 있어야 그래도 그나마 좀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할 때는. 그리고 제가 아까 이걸 보면서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저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게 가장 큰 원인이 공식선거 운동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국회의원에 나갈 거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12월에 지금 예비후보 등록을 했으니까 고작 4달이고 우리 지역 주민한테 내가 국회의원이 돼서 이렇게 열심히 멋진 일을 할 거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고작 13일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많은 현수막을 걸고 많은 종이를 뿌려야 되고 정말로 명함 저희가 뭐 지자체 선거긴 한데 명함 3만 장 뿌리는 후보랑 명함 6만 장 뿌리는 후보랑 있으면 명함 6만 장 뿌리는 후보가 돼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좀 시의원 선거는 사실은 사람들이 조금 중하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다른 요소가 있긴 할 텐데 3만 장과 6만 장 나간 후보가 있으면 6만 장 뿌린 후보는 정말 내가 아침부터 정말 열심히 돌아다니는 후보긴 해요. 근데 6만 장 뿌린 후보가 당선이 돼요. 그러다 보니 이게 너무 짧은 기간. 그러니까 만일 저도 이게 사실은 정확히 모르는 분야긴 한데 일본인가 유럽이 자기 사무실에 선거 기간과 상관없이 되게 오래 붙여줄 수가 있거든요. 포스터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제가 나 23대 국회의원 나갈 거예요. 21대 국회의원 이제 선거 끝나고부터 4월 14일부터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명함 드리면서 제가 4년 뒤에 국회의원 나갈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4년 동안 홍보를 할 수 있으면은 굳이 이렇게 많은 현수막을 걸고 많은 종이를 뿌려가면서 사실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을 했고 그때도 이런 발표를 해드렸었고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 이거는 뭐 자료는 여기로 들려보셔도 되고 그다음 좀 제일 간단하게 저는 친환경 소재로에 시작된 선거비용 보전을 해줄 수 있는 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실질적으로 좀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만드는 입장에서, 공보물을 만드는 입장에서 사실은 내가 이걸 가지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게 아닌데, 근데 인쇄할 수 있는 재생지가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30%가 들어가면 어차피 FSC 인증을 받고, 저희 같은 경우는 100% 재생지를 사가지고 인쇄에 활용을 해요. 근데 이 100% 재생지야말로, 그러니까 30% 재생지, 그러니까 FSC 인증이 사실은 되게 생각보다 되게 널널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종이를 만드는 거나 뭐 FSC 인증이라고 해봐 재생지 30% 섞어놓고 가격은 뭐 130%가 이러면 사실 업체에서 선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업체들에게 좀 유인 좀 줄 수 있는 거. 너네가 이거를 선택을 하면은 그만큼 후보들한테서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조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다만 선관위에서 좀 열심히 해야겠죠. 네, 저희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이번 국회에 제출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관련해서 뭐 현수막이라든지 사실 개정안 등 많이 내놓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재생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자, 뭐 재활용 강하게 만들자,
하지만 대부분 다 이제 국회 사무처나 뭐 이제 입법조사처에서 걸리는 게 이게 선거 비용이 많이 늘어날 텐데 이거를 쓰게 되면 재생들 쓰게 되면 다른 데 돈을 못 쓰지 않냐 라는 지적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선거 비용에 관련해서 선거 비용을 좀 건드려주자 이런 후보들은 그 국회의원들은 많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리게 됐던 겁니다. 아 맞다. 그 저희 현수막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지자체 선거 끝나고 원래는 저희가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데 광명시에서 전체를 다 철거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 지자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시에서 안 해준대요. 시에서 그러니까 5개 광고 협회라는 각 지구가 있어요. 이게 간판 현수막 업체들이 모여있는 단체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에서 협회로 얘기를 해서 너네가 철거를 해라고 해서 저희 협회가 철거를 했는데 저희 협회가 철거를 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양대 정당이나 지역에서 조금 그러니까 양대 정당까지는 지역에서 업체를 써요. 그럼 당연히 지역에서 업체 쓰니까 내가 돈 받았으니까 내가 떼면 돼요. 어차피 내가 협회에도 돈을 내고 있고. 근데 이 협회가 철거를 하면서 본 게 군소정당들 있죠. 근데 이 군소정당들은 이 자기 협회 업체가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뗀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그냥 세금으로 어차피 그냥 인부 2명에다 크레인 한 대 쓰면 하루면 끝나니까 한 120만 원 정도면 철거가 되는데 협회에서 업체들이 저희가 모은 돈으로 이거를 일을 하는데 이거 우리가 광명시에서 아무도 건 사람이 없어요. 근데 군소정당들은 걸려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떼면서 이게 참 조금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냥 어차피 저희가 다 떼긴 해서 다 떼서 걸었는데 그러다 보니 군소정당들 같은 경우는 단가 때문에 사실은 경기도 전역에서 모아가지고 싸게 해서 그냥 쫙 걸어버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공식선거 운동기간 끝나면 하루 이틀 뒤에 걸리면 그래요. 그러다 단가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또 한 가지 더는 업체가 철거를 하면 좋죠. 업체가 철거를 하는 게 사실 제일 베스트인데 이 지금 보전 비용이 원래는 그 물가 정보에 따라서 사실은 계속 올라가야 돼요. 산정이 돼야 되는데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뗄 수 있어요. 뗄 수 있는데 문제가 지금 몇 년째 안 올라요. 그러니까 다른 지금 건설 노임에 기준하니까 들어가는 설치 인건비는 다 올라가고 있는데 현수막 같은 경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업체가 철거를 하려고 해도 사실은 지금 10년 전 선거와 지금 선거가 금액이 똑같아요. 책정된 금액이. 근데 이게 후보가 우리한테 돈을 더 주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면 15만 원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10년 전 15만 원인데 지금도 15만 원이면은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사실은 철거할 여력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런지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도 지금 정말 궁금해서 나중에 내가 단체를 하나 만들면 행정소송 한번 걸어보고 싶은데 사실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비용을 보전금액을 정할 때는 물가 정보라든가 다 계산해서 비용을 반영하라고 하는데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 현수막이고 10년 전에도 15,000원이고 지금도 15,000원이고 이러다 보니 업체에서 철거를 하려고 해도 사실 조금 여력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근데 실질적으로 철거를 한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5개광고협회 중앙회가 있어요. 사실은 5개광고협회에 등록되신 분들이 거의 다 걸고 하니까 5개광고협회 중앙회랑 컨택을 좀 하셔서 여기로 조금 루트를 뚫어서 왜냐면 어차피 회원들이 전국적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은 누가 손해본다는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금천구에서는 아마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옆에서는 서울에서는 지자체가 떼주고 있는데 우리 협회에서 직접 떼라고 그러면은 근데 전체가 같이 협회에서 떼버리면은 조금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견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업체에서 하는 것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몰랐었거든요. 대부분 다 지자체에서 이거를 처리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고, 물론 이제 지자체에서도 이제 일용 인부를 사서 하는 경우도 많던데, 근데 이제 협회에서 이제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들어보니까 후보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내가 평소에 이거 설치할 때 철거 비용도 다 주고 설치를 한 거다. 그래서 이미 나는 철거 비용을 지불할 거 업체에서 와서 철거할 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는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렇게 뭐 10년 전, 15년 전 가격을 가지고 계속 유지시켜서 이 가격에 와서 철거를 하다 그러면 사실 지금 물가도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많이 올랐는데 업체에서 이거를 철거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좀 더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업체에서 계신 분이다 보니까 좀 더 나은 대안을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또뭐 저의 발표나 아니면 이제 최재업 대표님 발표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 또는 아니면 이제 뭐 이 발표하고 관련해서 뭐 말하고 싶은 게 있다 하면은 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네, 저 네. 말씀인데 아까 그 정준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지지 배경 세 가지 제안을 아까 잘 발표해 주셨는데 그 중에 그 두 번째 온라인 공공을 전환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지금은 뭐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쪽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실제로 뭐 통신 어디서든 뭐든 요새는 예전엔 다 지로였지만 요새는 지로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거 취소하고 바로 그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고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 막히는 지점이 아까 모든 구성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게 그 개인의 어떤 선거권이랑 그 침해랑도 연관이 돼 있으니까 섣불리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지로 자체가 온라인으로 해라고 강요는 못하지만 일단은 먼저 온라인으로 하는 걸로 일단 얘기를 해놓고 그래도 혹시 어려우면은 아까 지로 납부처럼 종이 공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약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이 혹시 있었는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제가 될까요? 네. 우선은 이제 요거에 대해서 뭐 이제 이미 뭐 조정훈 의원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이미 이제 공직선거법 개정을 발표한 내용도 있고 이전에도 다른 의원님들께서 발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미리 전산 시스템으로 이메일이나 또는 핸드폰 번호를 받아서 전산 시스템 구축해서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대별로 간다는 게 가장 큰 그게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또 문제이기도 하고 그 개인정보나 사실 또는 이제 선관위에서 출력할 수 있는 정보가 이제 유권자들의 어떤 주소나 이런 것들만 알 수 있지 그 선관위에서도 이제 이 선관 유권자의 어떤 연락처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 가구에 누가 이제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사실 자세한 정보는 못 얻는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주소지에 살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주소지에 살고 있다 이 정도만 알 수 있지 그 외의 정보는 알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거법상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더 연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입역통지서라든지 예비군 통지서 건강보험 등 해서 요새 전자문서도 이제 많이 오잖아요. 전자문서 생각을 해봤는데 전자문서법을 보면 홍보성 정보를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홍보하기 위해서 나가는 정보는 못 갖게 돼 있어요. 근데 선거운동이라는 홍보를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한테 고지를 하기 위한 목적은 되는데 그래서 전자문서법의 그 취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통해서
뭔가 스팸 메일 같은 걸 날릴까봐 아예 홍보성 정보는 유통을 금지시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자문서를 통해서 선거운동 관련된 얘기든 그런 정보들 못 나가는 거 되는 것 같고, 근데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선거운동에 보면 그 선거날 보면은 이제 어디 투표소로 오세요라고 지금 오잖아요. 그런 정도는 사실 고지니까 전자문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 네, 홍보성 정보가 이제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전자문서법은 좀 어렵고, 만약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시스템을 다시 새롭게 설계해서 이제 도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도입을 해야 되는 과정이고, 또 이게 또 현실적인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게 만약에 전자문서를 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전자문서를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전산 시스템에 오류를 해서 못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이유로 해서 못 받을 수 있다면은 그 사람한테 종이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미 전산으로 간 상태에서 이미 종이로 발송하는 것도 이제 뭐 지방선거를 보니까 5일 정도 공직선거법에서 5일 정도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전장을 먼저 보내게 되면은 그 전자문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체크한 후에 또 우편을 보내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짧아지는 거죠, 실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좀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전자를 못 받은 사람에 한해서 우편으로 보낸다 하면은, 그러면 이 전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체크를 한 후에 이 사람이 못 받았어 하면 보내야 되는데, 현행은 지금 5일이라는 시간을 주고 있는데 이게 2번을 일을 해야 되니까 5일 안에 2개의 일을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뭐 종이를 나가야 되는데 종이로 나가는 게 시간이 더 촉박하다. 예, 그런 실무적인 좀 어려움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국회 사무처나 이제 입법조사처 이런 데서 좀 지적을 했어요. 네, 죄송해요. 제가 말이 조금 많네요. 네, 사실 제가 온라인과 관련해서 다른 가정에서 온라인 공공부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거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조금 이렇게 인터넷이 있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겹쳐있는 세대인데, 이 스마트폰 최근에 들어와서 되게 느낀 게 뭐냐면, 이런 온라인에서 얻는 정보가 이게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트랙을 벗어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사실 이런 큐레이팅이라고 그러면 우와 취향에 맞춰서 보내주니까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내가 좋아했던 것들 이외에는 사실은 정보가 들어오질 않아요. 내가 싫어하는 것들은 아예 그런 정보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는 것들은 사실은 그런 게 좀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터넷도 그렇고 뉴스도 봤을 때 옛날 종이신문이다 보면 펼치면서 우리 어떤 애들이 있구나라는 거 다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헤드라인만 있더라도 기사 본문에 있지 않더라도 뭐 오늘은 어디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인터넷으로 보는 뉴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관심 없으면 그냥 넘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세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디지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온라인 공부물이 제일 위험하다고 하는 게 저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종이로 해가지고 정당 16개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뭐 저희 부모님들은 다 보거든요. 저는 근데 몇 개 보다가 사실 말긴 하지만, 그래도 뭐 시대정당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한번 그때 봤어요. 그때 알게 됐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권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유권자들이 그래도 자기의 어떤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종이에서는 그나마 조금 더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온라인 공보물은 그게 쉽지는 않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특정한 정당의 지지자다 그러면은 온라인 공보물로 13개가 들어와도 나는 그 하나만 읽고 12개 그냥 버릴 거예요. 안 읽고 그냥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크겠죠, 종이보다는 사실은. 그런 경우는, 근데 우리가 선거라는 거는 우리의 미래나 어떤 자기 가치관에 있어서 자기에게 맞는 후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사실은 그게 그 가능성이 나는 뽑던 사람만 뽑게 되고 뽑던 정당만 뽑게 되는 게 아닐까. 저는 사실 온라인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후보 같은 경우도 친환경 활동 후보 많죠. 막
자동차 안 몰고 술에 타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정치권에 들어간다 그러면 정말 좋은 법을 만들고 정말 훌륭한 활동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13일 동안 그렇게 해서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후보랑 차 타고 선거운동을 30년씩 써가면서 운동한 후보랑 사실 선거운동을 30년 한 사람들이 대부분 당선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약간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약간의 자원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차를 쓰고 에너지를 쓰고 탄소 배출량을 그냥 남들만큼 써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정말 좋은 법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쓴 탄소 배출량보다 더 많은 임팩트를 이 사람이 만들어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선거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환경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좋고 그런 것도 좋은데 이 선거라는 거는 사실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약간 이렇게 고민을 조금 하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저번에도 좀 느꼈고 그래서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그런 가능성조차 아예 차단해버리는 위험이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해봤던 질문이었까 답변이었거든요. 뭐 정보 접근에 좀 취약한 계층을 상대로 좀 이게 접근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온라인이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은 좀 더 사람이 편중되게 편향되게 정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이 공보보다 좀 더 온라인으로 갔을 때 그런 편향된 시선, 편중된 시선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 의견 감사합니다. 일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마도 이제 실질적으로 좀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2022년 지방선거에 제가 직접 출마를 했었기 때문에 서울시 의원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두 발제를 쭉 들어보면서 제가 그래도 직접 출마를 한 사람으로서 또 환경 전공자로서 아마도 하나하나씩 다 지금 코멘트를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마도 지금 지지배 종목을 간담회에서 필요한 게 아마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온라인 공보물 포함해서 하나씩 다 말씀드릴게요. 일단 온라인 공보물 같은 경우에는 세대별 세대원 그 얘기를 지적하신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이 맞고요. 그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사실은 좀 바꿔져야 이 공보물이 조금 해결이 되는데 여기에서 관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보물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 세대가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선거는 남녀노소가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서 우리가 어떤 논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까지 다 생각을 해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말에 그 메시지를 담아주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온라인,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익숙하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구간이 명관이다. 원래 받던 대로 공보물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께서 혹시 군소 정당을 지지하신다고 하면은 그 후보가 조금이라도 주민분들께 어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온라인 공보물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시대는 바뀌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세대가 저는 이제 40 넘었는데 40이 되고 5년 뒤면 또 45가 되고 50 금방 이렇게 세대가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지배가 이제 더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얘기하신 온라인 공보물에 대한 로드맵을 지금부터 짜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장 온라인 공보물로 바꿔준다라고 해서 선관위가 바꿀 수가 없고요. 그 어떤 거대 정당도 여러분들 말대로 해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걸리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희가 정확히 그 공보물은 어떻게 단계가 이루어지냐면은 후보가 다 책임져서 주소를 받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저는 이제 은평구에서 출마를 했으니까 은평구에서 제가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공보물을 무조건 보내야 돼요. 법적으로. 그래야지 후보로서
공식적으로 등록된 후보의 정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정보가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돈이 있든 없든 명함을 찍어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공보물을 찍어내야 되는 거예요. 벽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정보의 접근성 측면에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은평구청 각 지자체에서 그 명단을 CD로 받습니다. USB나 CD로 받아요. 그거를 제가 계약한 업체에게 리스트를 넘기는 거예요. 그럼 그 리스트에 그 업체가 그 공보물을 제작한 업체가 보통 같이 하거든요. 병행하거든요. 그 CD를 받아서 쭉 뽑아요. 주소를 딱딱 스티커로 뽑아서 그걸 붙여서 일괄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구조예요. 그러면은 온라인 공보물을 우리가 전환한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해보니까 답은 있더라고요. 저희가 당장 할 수는 없지만은 아마도 이번 총선에서는 불가능하고요.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온라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정당이 그 좀 주요 의석을 좀 많이 차지하고 이 정당들이 목소리가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이 온라인 공보물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얘네들이 들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온라인에 익숙한 정당이 이런 걸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희가 이거는 대국민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대원, 세대별 말 그대로 지금 세대별, 세대원의 이 이슈가 뭔지 만약에 여기에서 모르신다라고 하면은 이게 좀 이게 아마도 지금 핀트를 놓치실 수도 있는데 그 지금 저희가 주소를 받을 때는 세대별이죠. 그러니까 한 세대 내가 어느 집에 살고 있어. 그 세대의 성인이 몇 명이든 상관없이 그 주소 딱 하나를 제가 리스트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메일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메일은 모든 성인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환이 어려운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이게 거대 담론으로 모든 정당들이 합의를 해서 그쵸? 이게 법이 새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저희가 이제 공보물을 이제 어떤 대통령 선거든지 총선이든지 그다음에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모든 국민이 다 투표하는 그때 저희가 공보물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나를 넣을 수가 있어요. 한 페이퍼를 넣으면 돼요. 당신은 다음부터 온라인으로 수령받기를 원하십니까? QR코드를 찍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등록하는 것처럼 자기가 온라인 자기 이메일로 온라인 공보물을 저는 받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은 그렇게 등록하게 그런 전국 단위의 공보물에 그걸 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모든 지자체에서 그 DB가 쌓이겠죠. 그 DB가 쌓이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어떤 후보가 만약에 이제 다음에 이제 공보물을 한다. 정상적인 우리 종이로 된 공보물은 나가야 돼요. 나가야겠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온라인 공보물에 대해서 이메일을 동의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그 이메일 리스트를 쫙 보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이게 제가 생각하는 1단계예요. 그리고 나서 10년 뒤쯤에 이런 게 경험이 누적되고 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정책은요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래요. 환경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절대 단시간에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쫓겨나요. 절대 여러분이 원하는 걸 못 이루시고요. 그래서 이게 1단계. 그럼 2단계는 뭐냐면은 온라인 공보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청년들은 온라인 공보물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주요 집단이 되면은 이제는 퍼센트로 봤을 때 종이 공보물보다 온라인 공보물이 더 편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세대가 분명히 오거든요. 10년, 20년 안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폐기물, 자원순환 처리 그 측면에서 해결하고 싶은 문제 이게 자연스럽게 입법화되면서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모든 정책이 다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시면 됩니다. 아셨죠? 제가 계속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 이제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는 지점인데 저는 이제 특히 우리가 이제 선거에 관련된 거에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서 얘기를 할 때 아까 명함 얘기를 하셨어요. 명함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당 후보가 나는 코팅된 걸 무조건 원해. 왜냐면 종이로 하면 너무 쉽게 찢어. 그래서 버리고 마음이 너무 아파. 사실이에요. 제가 그걸 당사자로 경험했으니까. 무소속 후보는요. 정말 많은 길거리에서 정말 많은 무시와 멸시 이런 걸 많이 받아요. 제 앞에서 침 뱉는 사람도 많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 성향을 갖고 계신 청년분들인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런 사람이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거대 정당 소속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군소 정당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나눌 때는 내가 선거에 뛰는 당사자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아요. 명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여기 이걸 전제로 무조건 깔고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은 선거에 뛰는 사람은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근데 단순히 그 이유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 찍혀져서 버렸어.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나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너무나 싫어하는데 그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 그러면은 뭐 그런 이유 갖고 코팅을 한다고 해. 이렇게 아마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만약 내가 지지한 사람이 녹색당인데 녹색당 후보가 그런 얘기를 듣을 때 열불 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건 내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시는 게 좋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코칭에 대해서는 그거 말고 실제로 선거 현장을 뛰어보면은 내가 선거 운동원으로 한번 활동을 하셔보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비가 올 때 종이 명함으로 나누면 다 구겨져요. 잉크가 다 번집니다. 그래서 코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간이 명간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10년, 20년 정말 많은 선거 역사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거 운동을 했어요. 그게 쌓여서 지금의 형태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못 바꾸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말로 그 어떤 내가 원하는 후보의 그 소속의 그게 큰 그룹이든 작은 정당이든 들어가셔서 한번 해보시면은 이 얼마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환경 전공자인데 미치겠더라고요. 환경을 저는 선거 지금 아마도 검색하면은 제가 아마도 상단에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선거 현수막 없이 도전한 무소속 후보거든요. 그러니까 미친 짓이었죠.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환경 전공자이고 제가 제 가치를 주민분들에게 한번 어필해 보고 그걸로 선택을 받고자 했는데 전략으로도 실패했고요. 가치적으로도 증명을 못했고요. 결과적으로 정말 최악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아마도 지금 환경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원하고 서포트하고 싶은 후보는 분명히 친환경적인 탄소 중립을 외치는 기후변화 대응을 하고 싶어하는 후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후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후보가 선거 현수막 없이는 안 됩니다.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선거 현수막을 달아가지고 당선이 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바꿔야 될 게 너무나 많거든요. 이 지역적인 문제에 에너지를 쏟고 표를 잃으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지지배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지지배는 이제 멘붕이 올 겁니다. 우리 큰일 났다. 그런데요, 제가 그래서 오히려 제 역할이 여기에서 나름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를 정말로 증명하고 싶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저도 숙성해서 준비를 했고 정말로 선거 현수막 없이 했고요. 제가 선거 현수막 없는 후보입니다라고 엄청 홍보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그래도 저희 지역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어르신이 한번 오셔가지고 당신이 진짜 선거 현수막 진짜 안다는지 내가 끝까지 볼 거라고. 그리고 안 달면은 내가 사표가 되겠지만은 당신 내가 찍을 거라고 얘기를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루시는 친환경 선거 하는 후보는 무조건 칩니다. 그게 현실이다. 그래서 지지배의 이 선거 활동에 관련된 이 친환경적인 선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후보가 정말 당선이 될 수 있는 전제를 두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그거를 노력하시는 게 고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공보물처럼 로드맵을 짜가지고요. 이게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마지막 온라인 공보물까지 가는 길은 멀지만 이거를 미리미리 밑밥을 던져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 뜻에 공감하는 정치인을 하나씩 포섭을 해나가야 되는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쓰레기 절감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우리가 당장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선거 쓰레기 많다 이런 얘기는 어차피 중앙 언론에서도 되게 좋아하는 이슈예요. 늘 선거 끝나면 조중동까지 다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다 해요. 왜냐면 선거 폐기물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바꾸고 싶은 게 굉장히 관성이 세다. 이거를 일단 인지를 좀 하시면 좋겠고
제가 실제로 선거를 치러보면서 그러면은 제가 사실은 당선이 됐을 때 제가 하고 싶었던 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어떻게 바꾸고 싶었냐면은 일단은 선거 현수막은 지금 어쨌든 저희가 법이 바뀌었어요. 올해 지금 이번 달부터 새로 시행이 됩니다. 되게 좋은 게 동별로 최대 3개까지밖에 못 걸어요. 선거 현수막을. 예전에는 이제 우후죽순 정말 많이 걸려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이번 달부터 어떤 동이든지 간에 동별로 3개 선거 현수막이 맥시멈 3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뭐 바뀌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서포트하셔서 그런 결과물이 나온 거고. 그런데 웃긴 거는 재밌는 거는 선거물 3개까지라고 이제 맥시멈은 딱 정해놨는데 이거를 철거하는 거를 그러니까 15일도 날짜도 정해놨어요. 15일 딱 걸게 하게끔 법으로. 근데 문제는 15일 넘어가면은 지자체가 이제 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자체가 이거 떼는데 너무 힘들어해요. 왜냐? 어디에 뭐가 걸렸는지 다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법의 허점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자 선거 현수막 이제 동별로 3개까지밖에 못 걷습니다. 좋죠. 15일이 맥시멈이에요.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15일 넘기면은 이제부터는 지자체가 무조건 강제 철거할 겁니다. 이것도 좋아요. 어쨌든 눈에 보이는 쓰레기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 다 맹점. 선거 현수막을 거는 정당이 나 어디에 겁니다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는 의무가 없어요.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자체가 15일 지났는데 그거를 내내 지자체가 하는 업무가 많은데 그것만 모니터링하고 쫓아낼 수 없잖아. 얼마나 지자체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배가 목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장난합니까? 이런 거. 어떻게 법을 만들 때 이렇게 연약하게 근데 사실 이렇게 법을 만들 때 이렇게 한 것도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대단하지만 얘네들이 마지막까지 푸시를 못했던 지점을 시민단체가 의견을 내주면은 정부가 힘내서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지지배의 역할인 거예요. 좋죠? 뭐 일타 강사로 대학한 느낌으로.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제가 참 슬프게도 제가 떨어져서 그래요. 떨어져서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저는 아까 되게 좋은 말씀을 되게 기억이 남는 게 뭐였냐면은 선거물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지배가 제일 큰 테마로 갖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선거물은 무조건 쓰레기다 라고 하는 그 명제를 그거를 국민들에게 진짜 많이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드는 선거 현수막, 공보물, 벽지 그리고 명함 이거는 무조건 쓰레기잖아요. 아주 단기간 나오는 쓰레기잖아요. 그쵸? 이 인식을 정말 전 국민이 인식하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비용이 들더라도 이거 어차피 우리가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인데 재생용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정부 입장에서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보세요. 시간이 흘렀지만은 15만 원이래요.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돈이 10년 전에도 15만 원. 지금도 15만 원이면 그 업계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활합니까? 그런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액수를 증액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재생용지로 한다? 금액이 더 나가는데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힘든 거를 우리가 공감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조건 이거는 선거물은 다 쓰레기가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세금을 좀 더 들여서라도 결국은 재생용지로 가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공감대가 국민들에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해요. 재생용지로 무조건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 쓰레기니까요. 이거는 지금 걸려있는 쓰레기일 뿐이에요. 15일 뒤면 없어질 쓰레기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 그쵸? 그러니까 이 공감대를 국민분들이 많이 하실수록 재생용지 인센티브를 업체가 받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배의 또 다른 역할, 제가 미션을 만약에 이제 드린다고 하면은 국민들에게 이거는 정말 제가 지금 저는 어떤 전략이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우리 선거물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물이지만서도 이게 어쨌든 우리가 무조건 처리해야 되는 쓰레기인지 그거를 좀 세련되게 국민들에게 계속 어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지배 정도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인식 전환, 그러니까 인식 전환이라기보다는 국민분들에게 좀 뇌리에 박히도록 좋은 선거문입니다. 명함 되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결국은 어떻게든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쓰레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국민 여러분? 이런 거를 정말 세련되게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인식이 쌓이면 여러분들이 결국 저는 재생용지 무조건 인센티브 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100% 전부 다 재생용지로 해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세금을 들어서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거를 드라이브 걸기에는 그거에 대해서도 그거보다는 좀 더 우리 세금이 다른 데 쓰였으면 좋겠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후보 여러분들이 각각 이제 후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장 어필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민주당 후보이든 국민의힘 후보이든 아니면 이준석 후보이든 아니면 녹색당 후보이든 내가 내 이름을 이제 알려야 되는데 우리가 최대한 이분들에게 당신 친환경 하면서 얼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라고 제공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제가 이제 예전에 공약으로 했고 제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사장됐던 건데 그 여러분들 지역에는 전자 게시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강남대로 큰 데 가면은 큰 백화점에는 꼭 광고 전자 게시대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저희 동네도 꼭 큰 건물이 아니더라도 각 지자체별로 사거리에 전자 게시대를 크게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5개 광고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는 계속 생각을 했어요. 선거 현수막은 언젠가는 나도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선진국 개발도상국 떠나서 국가별로 현수막 안 다는 나라 진짜 많거든요. 그 투표할 때 그냥 벽보만 쫙 하고 끝난 나라들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거기까지 가기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선거 현수막을 그냥 없앤다라고 하면 굉장히 과격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어쨌든 남녀노소가 어떤 후보를 알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나 녹색당 후보인데 내 이름을 알릴 기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왜냐하면 나에게 투표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사람들은 청년들이 아니거든. 청년들뿐만이 아니거든요. 어떤 어르신도 나를 위해서 투표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얼굴이 많이 노출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선거 현수막을 그냥 없애시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고요. 전자 게시대를 적극 활용을 해가지고 전자 게시대에 각 지자체별로 전자 게시대의 현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공식적으로 모든 후보가 자기네들 전자 게시대 자기의 프로필이 쫙 나오게 하면은 대체할 수 있는 명분이 주어지고 그만큼 선거 현수막 하나를 덜 달 수 있게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어떤 논란이 있냐면 저희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마다 전자 게시대가 어쨌든 조금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강남구에는 정말 많아요. 잘 지자체랑 협의를 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시단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구청별로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공공기관이라고 하면은 공공기관은 여러 가지 기능이 존재하지만은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주 주된 역할 중에 하나일 거예요. 공공기관 맞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좀 이상한 게 왜 선거철에 가장 많은 주민들이 오고 가는 주민센터, 구립도서관 이런 데는 왜 공보물이 안 붙여져 있죠? 저는 진짜 지금도 좀 약간 계속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는 정당의 그냥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고 주민분들이 직접 선출하는 선출직을 뽑는 그런 공공의 논의의 장이거든요. 그런 곳에 사실 선거 벽보가 붙여야 돼요. 주민분들이 가장 많이 동선으로 가는 곳에 주민분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에 선거 벽보들이 붙여지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대안을 할 수 있겠죠. 지집에는 모든 후보님들의 정보가 국민분들에게 많이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선거 벽보, 더 많은 선거 현수막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또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타협점으로는 어떻게 모든 공공기관, 정말 주민분들이 많이 모이시는 그런 공공기관에 선거 벽보를 무조건 붙이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뭐 구청에서 만약에 모든 구청에 일괄적으로 그 전자 게시대 제가 말씀드린 큰 전자판을 해가지고 후보분들이 선거 현수막이 아니고 정말 구청이나 공공도서관이나 이렇게 모든 전자 게시대가 마련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 만약에 공보물이 현수막 같은 그런 걸로 쫙 슬로건이 나오게 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상쇄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는 적극적으로 유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게 제가 사실은 내건 공약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정말 후보분들에게도 정당에게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당신네들 충분히 홍보 가능하다. 그만 오히려 더 많은 홍보의 장을 줄 수 있다. 대신에 쓰레기는 준다. 얼마나 좋냐. 이것이 윈윈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혼자서 마이크를 너무 길게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혹시라도 또 다른 코멘트가 있으시면 계속 한번 대화 나누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고 이제 확실히 이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 이유가 저희 집의 내부에서만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논의가 좀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요즘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업계에 계신 분들 또는 이제 직접 경험하셨던 분들 이야기 듣고 싶어서 이번 간담회를 개최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요. 이게 또 개최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듣고 의견을 듣고 좀 더 발전해 나가려고 제가 이렇게 간담회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했고 혹시 또 다르게 얘기하실 분들 뭐 다른 의견이나 이것도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지. 질문하고 싶은데. 네, 질문해 주세요. 그 최재혁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들으면서 되게 충격이었던 게 선거복을 해외로 보내는 사례가 있다고. 이건 되게 처음 듣는 이야기도 좀 충격이긴 했거든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많은지가 좀 궁금하고 두 개를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해부터 이제 좀 시도를 해본다고 하셨는데 선거복 재활용한 옷을 선거복을 활용하는 그거를 이제 정당에 접촉을 해가지고 이제 하고 계시는 건지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이 오는지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해외에 나간 사례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용감한 후보들이 많지 않고, 근데 다만 이걸 알고 있는 이유가 저희 지역에 나왔던 조기현 후보가 친환경 공약에 내걸었던 이거였어요. 정말 예. 그리고 있고 그 기사를 찾아보면은 어디 기사 하나 있어요. 그 해외에서 그 선거운동복이 그러니까 우리 선거운동복이 해외에서 있었다라는 기사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좀 정확하진 않고, 뭐 해외로 보낸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례는 확실한 건 저희 도의원 후보였던 거 하나, 그리고 한 몇 명 더 있더라고요. 기사를 좀 이렇게 열심히 찾아보는데 그런 지역신문 기사들이 사실은 네이버에서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이버로 이렇게 보내는 그 지역신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지역 안에서 조금 찾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웨어마이폴 선거운동복 이 전략을 짤 때 저는 정치인들이 너무 싫은 이유 중 하나는 이 사람들은 직업이 무언가를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직업을 하는 일은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자 너네 열심히 해라. 사실 이게 그 사람들의 직업이에요. 조율해주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무언가를 실천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저 전략을 짜면서 기획했던 거는 그런 애모나 말로는 되게 좋죠. 업무협약하고 정당이라고. 근데 이거 사실 루트를 뚫는 것도 쉽지는 않고 내가 그렇게 힘들게 해서 중앙당과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을 때 중앙당이 근데 후보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중앙당은 후보에게 뭔가를 명령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너 좋은 사람이니까 우리 이름 달고 너는 당선돼 그냥 소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루트를 뚫었을 때 그런 내 노력과 어떤 결과물 대신에 차라리 이거를 그냥 일반 쇼핑몰처럼 파는 게 어떨까.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쉽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사실은 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잘 된 건가 안 된 건가 사실은 모르겠고 어차피 2월 달에 공천이 다 떠야 정당 공천이 나와야 이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 전까지는 뭐 후보 한 명, 그 다음에 후보 부인, 그 다음에 뭐 운전하면 자기 아이들 데려와서 같이 일을 하고
그러니까 뭐 지금 정당 공천을 받기 전까지는 사실 뭐 일들이 거의 없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인사하는 거죠. 그냥 조끼 입고 가서 그냥 어디 송년회 가면 지금 연말에 송년회 그다음에 지금 업무 개시 뭐 하고 이렇게 협회 창립 총회를 오면 다들 와서 인사해주고 이제 2월달에 공천이 시작되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꾸려져서 이제 그때는 찾겠죠. 선거복. 왜냐면 저희가 선거복을 골랐던 이유도 친환경 현수막은 제가 광명에서 일을 하지만 저희가 업사이클링도 하거든요. 근데 이 광명에서 일하면서 은평구로 와서 은평구 후보한테 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은평구 후보가 주지도 않고. 근데 선거복은 이 후보들이 되게 쉽게 골라요. 그러니까 지역 안에 이 전사를 해서 단체복을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사실은 많지 않다 보니까 뭐 동대문이나 이런 거, 동대문이나 금천 쪽 아니면 사실은 뭐 여기 뭐 양천, 뭐 강서 이런 데 사실 지역에 업체가 없고 또 그 캠프에서 참여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찾아서 주문을 했대요. 30벌을. 그러면 그냥 인터넷 쇼핑몰에 만들어서 선거복 찾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쓸 수 있습니다. 홍보에도 쓸 수 있고 사실은 또 좀 계획이 좀 어그러지긴 했는데 원래는 그러면서 좀 후보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인터뷰지를 사실 하나 만들고 있었어요. 인터뷰 목록을. 그래서 후보님 어떤 환경 정책을 펼치시고 어떤 환경적 실천을 하고 있고 뭐 환경적으로 당선되면 어떤 거를 하실 건지 뭐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의 어떤 캠페인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공유를 하자고 했는데 이거는 아마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희 같은 원래 전략은 1차 전략은 그거였어요. 실천하지 못하는 이 멍청한 놈들아 너희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게 쇼핑몰을 만들어줄게. 그럼 너네는 그냥 구매만 해. 사이즈에 맞춰서 구매를 해라. 사실은 이거였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이게 뭐 4월 달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3월 중순이면 끝나죠. 저희는 3월 말이면 끝나는 일인데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처음 전략은 그랬어요. 네, 뭐 참고로 혹시 집에 빨간색 옷, 파란색 옷 안 입는 거 있으시면은 저희가 플러깅 백이랑 교환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공유를 해주시면은 야 어차피 뭐 저희가 옷이 안 보이면은 그냥 중고 의류 수출로 나가는 중고 의류에 가서 그냥 저희가 지고 오면 돼요. 근데 그것도 좋고 안 입는 옷도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주시면은 네 저희가 플러깅 백도 보내드리고 현수막 업사이클링 플러깅 백이에요. 네 제가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가르쳐가면서 그래서 네 집에 유튜브에 빨간색 파란색 옷 감사합니다. 내부에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다운님 답변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말씀해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거나 또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나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어. 질문을 할까요? 그러면 버려지는 의류를 활용해가지고 업사이클링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제품을 만들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의류는 네. 현재 저희는 그 현수막을 가지고 업사이클 상품을 만들고 있고 아까처럼 만든 사람이 책임지라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현수막 만드니까 우리가 책임질게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업사이클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빨간색이랑 파란색 옷만 찾는 거예요. 노란색, 녹색, 분홍색, 보라색을 찾고 있지 않은 이유가 맨 처음에 제가 판매를 한다고 했잖아요. 노란색이나 녹색 옷은 당연히 후보가 고를 확률이 높을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을 봤을 때 빨간색, 파란색 후보는 500명 이상이 500명, 250함이니까 무려 500명이 나오거든요. 500명에 비례대표 후보들도 30명, 40명 가득 채워서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빨간색, 파란색 옷만 찾고 있고 그래서 또 노란색이나 녹색 옷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옷장을 열어보면 사실은 빨간색, 파란색 옷이 많지 않아요. 정말로. 저는 그때 많았거든요. 이게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운동을 좋아했었다 보니까 그럼 빨간색, 파란색 옷 단체티가 되게 많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3-4개 정도가 있어가지고 괜찮은데 하고 저 빨리 선생님들 빨리 저 빨간색, 파란색 옷 꺼내주세요. 다 없대요. 근데 노란색, 녹색, 노란색은 의외로 많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노란색, 녹색이나 분서정당은 후보를 250명까지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이 옷을 가지고 못 팔았을 때 저희도 어차피 또 버리게 되니까 또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류를 가지고 업사이클링을 하고 있지는 않고, 그리고 또 저희가 저 전사 방식을 쓰는 게, 그러니까 업사이클링의 사실은 제일 큰 문제는 뭐 아시겠지만 쓰레기를 쓰레기로 만드는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저는 많은 자원이 투여가 되면은 이게 정말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업사이클을 하고 있는 게 맞을까? 사실은 형태를 거의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제공을 하게 되는 경우 아마 조끼 형태로 나가긴 할 건데, 이걸 가지고 저희가 뭐 가방을 만들고 되게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자원, 인쇄만 할 수 있는 그 자원만 투입을 해서 업사이클링 하는 거를, 그나마 제 생각에는 그게 좀 그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또 어차피 또 이런 일들은 다들 쓰레기를 없애라, 쓰레기를 못 없애고 있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답변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궁금하신 점 있거나 또 이제 자유롭게 말씀해주고 싶은 거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발표했던 거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셔도 그쪽으로. 저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재질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생분해나 이런 것도 다 좋긴 한데, 지금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정과정 평가에서 생산과 그거를 이제 유통하고 폐기 처분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어마한데, 지금 생분해를 아무리 만들어도 그 생분해를 다시 재사용을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거를 정부에서 관리를 안 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생분해를 쓰는 게 더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 라는 이야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지집에서 해야 될 부분이 또 생각이 났던 게, 친환경 공보물에 대한 정과정 평가를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어쨌든 친환경으로 했을 때 오히려 더 탄소를 배출을 많이 시키면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를 시민들에게 납득을 좀 해야 되는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저희가 친환경 공보물에 대한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데이터를 보고 이제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친환경 공보물을 만드는 건 괜찮은데 이제 다음에 폐기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그 사후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안을 정부에게 좀 아이디어를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그 김주영 그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정말 저는 조금 되게 일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이제 쓰레기에 대한 그 목적성으로 갔었는데, 이게 후보자 입장에서는 진짜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고 오늘 좀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저희가 뭔가 감시나 정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좀 왜 이걸 못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이슈 파이팅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선거 공보물에 대한 인식을 이제 쓰레기라는 인식으로 바뀌려면 그 트렌드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마케팅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또 어떻게 마케팅을 잘 해야 될지 오늘 그런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소감이랑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플 하나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아까 정과정 평가에 대한 얘기 있어가지고 그 EU에서 에코코스트를 발표를 하는데, 그 ID 맷이라는 어플에 그 EU에서 발표하는 에코코스트 데이터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에코코스트는 원래 돈을 내고 가야 되는데, 이 어플에서는 저희 환경 비용이랑 탄소 배출량이랑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어차피 정과정 평가가 어차피 환경 비용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IDMAT 플레이스토어에 있거든요. 이걸로 환경 비용이랑 탄소 배출량을 계산을 하셔가지고 무엇이 더 친환경적인지, 이게 저는 이거를 기본으로 삼거든요. 에코코스트 값을 보기 위해서 돈을 내기엔 좀 아깝고, ID 이 어플에는 그 EU에서 어차피 5년마다 발표를 하는 자료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PLA 같은 경우가 탄소 배출량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환경 비용은 적어요. 폐기물 폐기의 과정에서 환경 비용이 적거든요. 근데 탄소 배출량은 일반 폴리에스테르보다 PLA 폴리에스테르가 한 2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제 일도 뭐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좀 비교를 해가면서 좀 데이터를 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게 이 어플이더라고요. 이 어플은 처방에 제가 그 에코코스트 그거를 어떻게든 공짜로 넣어보고 싶은 거예요. 계속 뒤져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환경병이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냥 매립시키는 거, 그리고 그 오픈 루프라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그냥 일반적인 재활용 과정, 이거는 그냥 오픈이죠. 사실은 그냥 버리면 수거 없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클로즈 루프도 있어요. 그 이렇게 뭐죠? 그 아무튼 그 이렇게 폐쇄, 그러니까 서클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쓰는 사람, 수거하는 사람 정해져 있고 그런 식으로 아예 비용이 정해져 있고, 이제 보시면은 소재 독성에 관련된 비용 따로, 생산 과정에서 들어가는 환경 비용 따로, 폐기 과정에서 나오는 환경 비용 따로 돼 있어가지고 참고하시면은 향후에 조금 이렇게 설득할 때 이렇게 좀 설득하면은 조금 더 괜찮긴 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생분해 현수막 같은 거 물어봤을 때 저희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비용이 너무 비싸서 못 쓰는 이유도 있고, 탄소 배출량 자체가 1.5 대 3.5인가 그래요. 탄소 배출량 차이가 너무 커서 쓰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제가 개발한 어플은 아닙니다. 안타깝네요. 네, 개발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 어플 보는데 되게 그 재료별로, 그러니까 뭐 메탈도 이제 뭐 납이냐, 천이냐, 알루미늄이냐에 따라서 그 탄소 배출량하고 그다음에 그 환경적인 비용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뭔가 정책 제안하거나 할 때 되게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경 리더가 이제 소감을 얘기했으니까 저도 살짝 먼저 말씀하세요. 질문이시죠? 약간 질문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첨언 정도? 근데 먼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마이크 종준이 먼저 하시고. 네, 제가 먼저 할게요. 이제 갑자기 이제 뭐 얼마 전부터 드는 생각이긴 한데, 이제 사실은 이제 웨어마이폴도 이제 뭐 선거 운동복에 대해서 하시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다회용기 사용이라든지 해서 그런 이제 임대해주는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뭐 저 선거 피켓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게 나중에는 그 후보자들이 버려야 될 쓰레기가 되잖아요. 그것들을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임대 형식으로 해서 빌려줬다가 버리지 말고 우리한테 다시 던져주면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뭐 이런 형태의 모델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더 사고가 확장되는 것 같아서 갑자기 그게 떠올라서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주식님 얘기했습니다. 아까 그 전과정 평가 관련해서 이제 조금 약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뭐 기업 차원에서 그런 전과적 평가를 이제 뭐 선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약간 소비자 차원이나 약간 작은 단체 차원에서도 그걸 좀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지금 국내에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는 아까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그래도 어느 정도 잘 구축된 DB들이 있는데, 그게 국내 상황이랑 조금 이게 매칭이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이게 분류 기준이 좀 많이 상이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조금 환경 관련된 일을 전에 잠깐 했던 적이 좀 있어서, 일단 국내 그 환경 전과정 평가에 대한 그 DB를 이제 물론 뭐 국가 차원이랑 그 전문가들, 그러니까 집단 중심으로 잘 구축하는 게 우선이긴 하지만, 이게 저도 다른 어떤 고객사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그런 업무를 했었던 적이 있었고, 실제로 인터넷 보니까 소비자 차원에서도 그런 걸 뭔가 탄소 발자국을 이렇게 계산해보고 싶은데 이게 출처가 좀 마땅치 않더라고요. 국내도 제가 알기로는 그 환경 성적 표지에 있는 그 배출 개수
가 아마 국내 DB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데 거의 좀 유일무이한 좀 그런 상황이라서 혹시 이게 청년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걸 조금 더 우리도 이거 이제 각 개인 차원에서 뭔가 이런 탄소 배출 산정이 필요하니까 이게 좀 빨리 더 많이 활성화되고 더 정확한 그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은 좀 훨씬 더 이제 다가오는 탄소 공시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더 대응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더 있으신가요? 아, 네. 저도 준신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고 저도 이제 알기로 사실 국내 이런 DB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사실 관련된 인력도 좀 부족한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이런 DB나 이런 것들을 좀 구축해야 되는데 뭐 이제 사실 어느 것들이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보면은 사실 디테일한 부분을 많이 놓쳐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좀 파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저희가 이제 사실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조금. 그러니까 큰 의제를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 누구나 얘기할 수 있고 뭐 다른 단체도 많이 얘기하지만 이렇게 뭐 정말 세밀하게 주제를 얘기하는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네, 필요한데 뭐 저희가 나가야 될 방향이 또 그런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일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 보고 해도 그렇게 크게 오차가 안 나는데 사실 저희가 쓰는 대부분의 소재들은 그런 복합 소재들이 많은데 이제 그거에 대한 예를 들면 뭐 어떤 뭐 PLA 이런 그 딱 원료에 대한 배출 개수는 딱딱 어느 정도 잘 나와 있는데 뭐 생산 매립 소각 이런 식으로 배출 개수들이 있는데 근데 이것도 좀 너무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도 하고 이제 그 복합 소재에 대한 부분도 좀 이제 이 소비자의 어떤 배출 산정이 그러니까 니즈가 늘면서 그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4시까지. 근데 지금 거의 한 3시 53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해 주실 게 있나? 혹시 주영님 말씀해 주실 게 더 있으실까요? 저요? 저 선거용품 회수 이거 너무 좋아. 아이디어 좋은데요? 나 이거 듣고 근데 그건 있겠다. 그 보통 우리가 선거용품 만들 때 기호랑 정당이랑 이렇게 다 이 프린팅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재사용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한 장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모자, 그러니까 이름을 박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는 제가 이제 청년으로 이제 선거 출마해서 그런지 몰라도 청년 후보자들은 거대 당이 아니면은 진짜 많이 열악하잖아요. 정말 빡신 환경에서 출마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업체가 선거용품을 대여해주는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완전 땡큐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업체가 작년 총선이나 뭐 그런 지방선거에서 기존 후보가 쓰던 거를 잘 보관했다가 깨끗하게 재사용하는 형태로 렌탈을 해주는 그런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저는 환경부 사업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저는 그게 좋은 아이템이라고 보거든요. 진짜로. 어떤 청년 NGO 단체가 만약에 이런 걸 해가지고 정당 상관없이 우리는 여러분들이 쓰신 거를 주시면은 저희가 잘 재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또 다른 이렇게 할 수 이렇게 이거 구조로 만들어 주면은 이건 되게 좋은 사업거리 같아요. 청년 사업거리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한번 지지배가 한번 따로 뭐 팀을 만드시든지 해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셔도 이거 진짜 그냥 다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회수를 할 때 만약에 내가 업체에서 내가 이거 제작하는 회사예요. 만들어서 판매를 했어요. 근데 판매할 때 우리가 이걸 회수를 할게요 하면 좀 꼬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회계 처리할 때 그럼 회수할 때 그거는 반환할 때에 대한 보상은 이렇게 하면 되게 꼬이거든요. 선거 이거 할 때 회계할 때 그러면 진짜 못해요. 그럼 아예 손 이렇게 놔버려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만약에 업체가 만약에 그런 청년 업체 중에 청년 단체 중에서 우리가 선거용품 회수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업체랑 이제 MOU를 맺어가지고
업체가 이렇게 딱 쏠 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쓰고 난 이런 물품 같은 경우 어차피 다 일반 폐기물 하실 텐데 그거 미리 오케이를 하시면은 저희가 다른 팀 청년 NGO에서 이거 와서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 때 또 다른 청년들이 이렇게 할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은 진짜 이거는 환경부에서 박수 받을 것 같아요. 지금 정부가 되게 좋아하겠는데 이 얘기하면은 근데 이거는 되게 청년들을 위한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가지고 근데 필요해요. 청년 정치인들 진짜 이런 거 없어가지고 저 명함만 돌렸거든요. 하고 싶었는데 이것도 다 비용이 상당해가지고 네. 되게 아이디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최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려 주는 게 차량은 돼요. 차량은 업체들이 다 갖고 있고 후보자가 차만 갖고 와서 거기 차 올리면은 그 구조물이 선거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업체가 가져오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차량 금액이 높아요. 900에서부터 한 뭐 2, 3천까지 올라가니까 사실 업체에서 회수를 해서 보관을 해도 사실 비용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가능한데 사실은 소품류는 업체가 보관 비용이나 창고 비용을 생각하면은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다 할 수 있겠다 싶으면은 이거를 사실은 영리가 아닌 비영리 쪽에서 조직을 해가지고 뭐 나머지 일을 다 하고 그냥 디자인적이고 인쇄되는 부분만 회사에 넘기고 그러면 좀 돈과 좀 자유로워지면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선거가 되게 많아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선거가 대통령, 지자체, 그러니까 기초선거, 기초지방선 있고 국회의원 선거 있죠. 여기에 이제 새마을금고 회장이 늘어요.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어협, 수협, 축협, 조합장 선거가 이제 새마을금고까지 다 늘어요. 그래서 이제 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조금 더 그러니까 근데 저기 조합장분들은 나이가 좀 많으셔가지고 좀 안 그럴 수 있긴 한데 어찌됐건 이제 새마을금고가 같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잘 꾸려가신다고.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저보다 더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그걸 방해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좀 말을 아끼고 있는데 상관없이 말씀해 주시죠. 아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차피 이렇게 말씀을 던지셨으니 사실 소품 같은 경우에는요 생각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다 선거 활동을 해요. 그쵸? 근데 거기에서 애들이 이제 그 학생들이 선거 운동을 할 때 걔네들도 구입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선거 소품 검색하면은 인터넷 업체 쫘르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업체도 새로 만들어서 판매할 뿐이지 이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재사용 형태로 친환경적으로 하는 업체는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까 제가 청년단체 비영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청년 비영리에서 이런 소품을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청년단체가 있으면은 비영리 단체가 청년이라고 국한하면 안 됩니다. 비영리 단체가 있으면은 생각보다 선거 아이템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선거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총선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고 또 그 소품을 활용을 해서 소품 렌탈샵으로서의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지자체별로 사업하는 것도 되게 많고 그러면 그런 소품이 필요한 레크레이션이 생각보다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사업 아이템까지 이렇게 좀 이거 너무 내용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아꼈는데 실제로 재사용 소품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원순환 측면에서 우리가 재사용을 많이 촉진하고 유인하는 그런 비영리 단체가 하나 존재하면은 그 비영리 단체가 선거 관련해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기타 뭐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그런 소품을 재사용하는 그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까지 연결시키면 안 되지만은 지지배가 하는 활동 중에서 특히 쓰레기 관련된 자원 순환 관련된 이게 많기 때문에 조금 약간 코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 여러분들 상상을 못 하시니까 네. 저도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네. 말씀 잘 해주셨고요. 네. 뭐 하다 보니까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하게 됐는데 네, 일단 이제 시간이 4시가 다 돼가지고요. 뭐 이제 더 이상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간담회 토론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